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를 들어보겠습니다. 모험과 자기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3부-4 밤의 파티와 고독한 꿈. 뭐라고 변명해야 좋을까? 아니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게 좋을까? 이대로 안 가버리면 너무 제멋대로 구는 게 아닐까?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스마트폰 시계를 확인해 심야 2시라는 사실을 알고는 한숨 짓고 그래도 다시 숨을 들이켜고 스낵 문을 열었다. 딸랑, 도어벨이 경쾌한 소리를 냈다. 아, 불량소녀 돌아왔다. 미키 씨가 잔을 닦다가 벨소리에 고개를 들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가게 안은 어두컴컴하게 조명이 낮춰져 있고 손님은 하나도 없었으나 술 냄새는 살짝 감돌았다. 카운터에 얼굴을 묻고 있던 루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쪽을 바라봤다. 스즈메. 루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달려왔다. 나는 소타시를 든 손을 반사적으로 등 뒤로 돌렸다. 피로에 찌든 루미 씨의 표정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다. 도대체 어디 갔었어? 죄송해요. 갑자기 사라지더니 이렇게 늦게까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만해요. 내게 달려들 기세의 루미 씨를 카운터 안에 미키 씨가 말리며 말했다. 무사히 왔으니까 됐잖아요. 그리고 말이야, 가출은 나도 많이 해봤어.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렸다. 아. 서둘러 손으로 배를 눌렀다. 절로 얼굴이 붉어졌다. 루미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고 씁쓸하게 웃으며 내 얼굴을 봤다. 일단 뭐 좀 먹을까? 그리하여 우리 셋은 좁은 부엌에 서서 뭘 먹을지 후보를 대기 시작했다. 이 시간에 라면은 살이 찐다. 야키소바도 위험하다. 녹찬물에 마른 밥은 죄책감은 적으나 뭔가 부족하다. 역시 채소 요리여야 하지 않을까?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탄수화물이 아닌가? 라는 협의 끝에 채소를 가득 넣은 볶음 우동을 만들기로 했다. 그렇다면 달걀구이도 올려야지. 나는 붉은 생강절임을 잔뜩 올릴 거야. 스즈메는? 질문을 받고 우리 집은 감자 샐러드를 넣어 먹는다고 했더니 둘은 순간 할 말을 잃었고 조금 뒤 아니야. 의외로 어울리지 않을까? 하지만 칼로리 장난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음식은 결국은 이라는 협의 끝에 채소가 잔뜩 들어가고 감자 샐러드와 함께 달걀구이를 올린 볶음 우동을 정식 메뉴로 택했다. 루미 씨가 프라이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예열하는 동안 내가 채소를 자르고 미키 씨는 랩에 말아둔 우동을 레인지로 가볍게 데웠다. 그리고 채소를 볶는 루미 씨 옆에서 내가 동시에 우동을 삶고 미키 씨가 가게에 만들어둔 감자 샐러드를 커다란 스푼으로 퍼 우동에 올리면 내가 긴 젓가락으로 섞었다. 우리는 가정 수업의 정예 요원들처럼 척척 요리를 함께 만들면서 끊임없이 제잘거리고 계속 웃었다. 잘 먹겠습니다. 가게 중앙의 소파 자리에 앉아 우리는 볶음 우동을 먹었다. 아, 맛있다. 루미 씨가 소리를 높이자 나는 어쩐지 칭찬을 받은 듯 조금 들떴다. 이거 틀림없이 맥주와 잘 어울릴 거야. 미키 씨의 말에 루미 씨가 냉장고에서 캔 맥주를 꺼내왔고 내게는 진저에일을 건넸다. 수고했습니다. 서로의 캔을 부딪혔다. 차가운 탄산방울이 볶음 우동의濃후한 맛을 매끄럽게 위로 흘려보내 한없이 먹고 마실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볶음 우동을 다 먹어치운 우리는 가게에 있던 카라무초 칩과 진미채와 카망베르 치즈를 테이블에 늘어놓았다.
학교 축제 뒤풀이 같았다. 루미 씨가 3학년, 미키 씨가 2학년, 내가 신입생. 루미 씨와 미키 씨의 화려한 드레스는 축제 의상처럼 보였다. 노란 간접 조명을 받은 어두컴컴한 가게 안은 장식해 놓은 방과 후의 교실 같았다. 문득 돌아보니 교실 한쪽 구석에 고고하게 자리 잡은 꽃미남 선배처럼 어린이용 의자가 벽 쪽에 다소 곳이 있었다. 소파에서 일어나 소타 씨에게 몸을 기울이고 속삭였다. 저기요. 소타 씨도 같이 놀아요. 응, 소타 씨가 조그맣게 대답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의자를 들었다. 이봐, 너, 잠깐만, 이라는 속삭임을 무시하고 테이블 옆에 쿵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앉았다. 소타 씨가 숨을 삼켰다. 체중을 실었는데도 다리가 3개뿐인 의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런, 그가 조그맣게 한숨을 토하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렸다. 어머, 그게 뭐야? 아이, 귀여워라. 어린이용 의자야? 뭐야? 갑자기. 고배의 추억으로 삼을까 싶어서요. 내 솔직한 대답에 둘은 무슨 소리래. 도무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키득키득 웃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어제 오늘 완전히 익숙해진 뒷정리 기술을 발휘해 설거지를 싹 해버리고 자. 내일부터는 또 학교야. 라는 듯한 자연스러움으로 그 밤은 해산했다.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조금 전까지 파티를 벌였던 소파에 누웠을 때 머리맡에 소타 씨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루미 씨의 집에서 샤워하고 담요까지 빌려와 티셔츠 차림으로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다. 의자에 앉은 거요? 갑자기 사라졌다가 한밤에 다시 나타났잖아. 그런가? 루미 씨도 미키 씨도, 그리고 치카도 누군가의 이상한 부분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대범함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과는 다른 세계가 존재함을 온전히 알고 있다. 고향을 떠난 지 고작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 세계는 전보다 훨씬 다채로워졌다. 저기요. 소타 씨는 계속 이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그렇다면 너무 부럽겠다고 생각하며 물었다. 계속 그렇지는 않아. 도쿄에 아파트가 있어. 네. 대학을 졸업하면 교사가 될 생각이야. 너무 놀라 소타 씨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니. 대학생이었어요? 응, 맞아. 취직도 해요? 그러면 토지 씨는? 직업이 방랑자 아니었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얘기하는 어린이용 의자 탓에 내 머리는 지독하게 혼란스러워졌다. 소타 씨는 웃음을 머금은 채 말했다. 토지 씨는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집 가업이야. 앞으로도 계속해야 해.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먹고 살 수 없어. 그렇구나. 그렇지. 나는 생각한다. 먹고 살아야지. 생활해야 한다. 들어보니 맞는 말이다. 문을 닫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게 더 좋아. 소름이 빠르게 등을 훑고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그런 생각을 들어본 적도 없다. 중요한 일일수록 당연히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타 씨는 내 눈을 들여다보며 위로하듯 다정하게 말했다. 괜찮아. 얼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교사도, 토지 씨도 다 할 거야.
온화한 그 목소리에 안심하고 그만 잠에 빠지고 말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 머리는 그 관람차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 정상은 우리가 서 있던 그곳은 우리 이외에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 정상에, 그 꼭대기의 하늘에 우리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표시 같은 것을 살그머니 그려놓은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도 온몸이 조용히 떨릴 만큼 자랑스러웠다. 나는 그 감각을 소중히 어루만지며 잠들었다. 별표. 내가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졌을 무렵 소타시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소타시 본인조차 잠에서 깨면 기억하지 못할, 무엇과도 이어지지 않을 고독한 꿈이었다. 소타시는 다리가 3개인 어린이용 의자에 앉아 있다. 앉은 채 자신이 내뱉은 말을 반추하고 있다. 얼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교사도 토지시도 다 할 거야. 하지만 소타시는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벌써 어쩌면 이미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몸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문득 중력이 늘어난 듯 했다. 허리가 의자 좌석에 짓눌리더니 몸의 무게가 한 점에 집중하는 순간 거품이 터지는 듯한 느낌으로 좌석이 사라졌다. 떨어진다. 가라앉는다. 놀라 위를 올려다보니 그곳에는 의자에 앉은 자신이 보였다. 피곤한 듯 등을 구부리고 의자에 앉은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 껍데기만 남은 듯한 그 모습이 점점 멀어지더니 마침내 녹아버리듯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아, 멀어지네. 체념하듯 생각한다. 그는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 바라지는 않았으나 그런 건가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윽고 지평선 저 너머에 붉게 타오르는 마을이 나타난다. 마을은 아주 멀리에 있는데도 응시하자 세부까지 극명하게 보인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등지고 부서진 전봇대와 겹겹이 쌓인 승용차와 깨진 창에서 흔들리는 커튼과 불타면서 바람에 흩날리는 빨래 같은 것들이 정교한 미니어처처럼 또렷하게 보인다. 보이는데 그 마을도 그냥 시야를 흘러간다. 저기에도 못 가나. 그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갈 수 있나? 그것은 어떤 림보 11일까? 색도 감촉도 없는 투명한 진흙탕 속으로 한없이 떨어지며 소타시는 이 세계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와 세계를 연결하는 소중한 실이 하나 또 하나 차례대로 끊어진다. 11림보, 경계라는 뜻의 라틴어. 죽은 자들이 가는 변방의 영계. 빛이 사라진다. 목소리가 사라진다. 몸이 사라진다. 기억이 사라진다.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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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실이 툭 끊어진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 있다. 그렇다면 여기가. 그는 눈을 뜬다.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다. 고개를 드니 눈앞에 낡은 나무 문이 있다. 주위를 둘러본다. 그곳은 물가다. 광대한 해변에 하나의 문과 의자에 앉은 자신만 있다. 그리고 바다와 해변의 경계에는 파도가 밀어낸 무수한 뼈가 일렬로 늘어서 있다. 사람의 것인지 물고기의 것인지 모를 뼈들은 마치 그것만 색칠을 잊은 듯 하얗다. 줄선 새하얀 뼈는 세계를 둘로 나누는 경계선처럼 보인다. 그는 이쪽에 있고 문은 저쪽에 있다. 그는 다시 문을 올려다본다. 문 표면에는 식물을 새긴 목조 장식이 있고 페인트가 너덜너덜 벗겨져 있다. 아주 낯익은 문인 듯한데 그런 감정이 전혀 어떤 기억과 이어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감정과 기억을 연결하는 끈이 끊어져 있다. 나는 이어 나갈 말을 찾지 못한 채 그는 중얼거린다. 입김이 하얗다. 저 문 너머에는 속으로 생각한다. 일어나려 한다. 하지만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는다. 자연스레 밑을 본 그는 놀란다. 모래밭을 밟고 있는 맨발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벌레가 우는 듯 잘그락잘그락 작은 소리를 내면서 두꺼운 얼음이 금방 그 범위를 넓혀간다. 얼음이 무릎을 덮고 허벅지를 얼리고 상반신으로 퍼진다. 그를 이 림보에 붙들어 두려는 듯 얼음은 의지를 품고 그의 몸을 뒤덮는다. 그런가? 그는 생각한다. 깊이 숨을 내뱉는다. 숨까지도 반짝반짝 빛나는 얼음 입자가 되어 있다. 여기가 내가 올 곳인가? 입가에 미소의 형태를 만들며 그는 고개를 떨군다. 얼음으로 뒤덮여가는 몸은 점점 무거워진다. 그러나 차가운 냉기가 그 무게조차 마비시킨다. 공백과 같은 무감각이 묘하게 달콤하다.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퍼져가는 무의 달콤함에 그는 깜빡 잠든다. 누구지? 갑자기 초조해졌다. 왜 이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나? 나는 이렇게 잠들기를 택했는데. 드디어 지금이야말로 모든 게 사라지려는데. 소타시. 그 목소리와 함께 눈앞에 문이 열렸고 그는 너무 눈이 부셔 실눈을 떴다. 별표. 스즈메. 소타시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로? 나는 생각했다. 정말 일어났어. 치카, 의심해서 미안해. 소타시는 끼익, 등판에 눈을 들어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좋은 아침. 드디어 일어났다. 한숨을 내쉬며 소타시를 소파에 놓았다. 스마트폰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다. 자 보라고요, 다이진. 또 사진 찍혀 올라왔어요. 소타시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SNS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스즈메, 소타시는 화면을 응시한 채 조용히 말했다. 응. 방금 내게 뭐 했어? 키스하면 일어나. 그 의기양양한 목소리. 역시, 치카. 아니, 딱히. 자, 다음 목적지가 정해졌으니까 나가야죠. 그렇게 말하고 면 재킷을 입고 어린이용 의자를 가방에 넣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오늘도 아주 화창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